검찰은 전혀 하고 있는 게 없고 다른 사건에서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열심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 이제 시장은 대구지검으로 넘기고 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지검에서 하고 그걸 그 한번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은 뭐 알겠는데 실제 수사가 얼마나 신속하고 강력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거는 이제 미지수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얼마나 정치권과 국민과 언론들에서 얼마나 검찰을 잘 눈여겨 보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된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은 결국에는 검찰이 의도를 하고 이거 수사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바깥에 나온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예 이거 그냥 있다라고 던져버린 것. 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일단은 가장 크다고 보고요. 금감원 예, 관계자 예, 예. 쪽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뭐 이복현 원장이 이제 손절하는 차원에서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걸 수사를 해야 하는 이제 검찰 조직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아무런 메시지가 이게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지금 금감원에서만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네. 검찰은 지금까지 아예 이거에 관여를 안 해오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이거 관련된 사건 번호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면 지금 금융감독원이 고발을 아직은 안 했다. 고발 안 했죠. 그 내부 지금 조사 내용이 바깥으로 예. 이제 흘러나온 것이고. 이게 주가 조작 사건의 조사 프로세스는요. 처음에 거래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한국거래소에서 뭔가 이상 거래가 탐지돼요. 그러면 그거를 한국거래소는 분석해서 금감원으로 넘깁니다. 네. 그럼 금감원에서 조사를 진행을 해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해요. 그러면 그때 검찰이 등장해서 이걸 네. 보고 기소를 하고 불기소를 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아직 검찰까지 가지도 않았다. 이거는 금감원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럼 검찰이 실제 수사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그냥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시간 그러니까 세월이 그냥. 검찰까지 아직 가지도 않은 거죠. 네. 아직 금감원 단계인 거죠. 금감원에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들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내부에서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거 그냥 공익적 측면에서 자 있는 내용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런 수준으로 와 있지.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은 이제 이복현 원장이 이제 그 손절하는 차원에서 유출을 한 건데 어쨌거나 지금 이 사건은 검찰에서 뭔가 지금까지 나섰다거나 뭐 검찰이 뭔가를 들고 있다거나 한 그 정도의 수준까지도 이르지 못했다. 아예 검찰 문턱까지도 못 갔다는 거예요, 이건.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 다루고 가야 되죠? 일단 이게 이제 드러났다는 건 주가 조작 확실하다라고 우리가 뭐 90% 이상의 확신을 갖고 주장할 수 있지 두 않습니까?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특검을 주장할 네, 수 있고요. 뭐 상설 특검에도 지금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상설 특검으로 하든 아니면 본 특검으로 하든 이거 특검을 통해 가지고 수사가 되도록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게 원래는 거래소, 금감원, 검찰 이 순으로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흐름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패스트트랙 제도라고 있어요. 네. 패스트트랙 제도는 이걸 다 건너뛰어서 그냥 바로 검찰이 수사를 해버리는 제도가 사실 있습니다. 금감원이랑 합동으로 되어 있는 네. 남부지검에 보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있어요. 거기서 나서면 지금 당장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거를 해라라고 정치권에서 계속 압박을 가할 수 있겠죠. 자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특검을 해야 될 게 숫자가 너무 많고 사안 하나를 낱개로 뜯어보면 너무나 중요하지만 국정농단을 한두 가지를 한 게 아니니까 지금 자 내란 사건 해야 되죠. 예. 도이치 해야 되죠. 지금 삼부토건 있죠. 그리고 지금 마약 밀매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보면 최혜병 특검도 있어요. 최혜병도 있죠. 양평 게이트 있죠. 이런 거 다 따져버리면 야 이거 이제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할 거냐. 적폐청산할 게 없다. 그냥 드러난 수사만 하더라도 정말로 정권이 몇 년 동안 그냥 쑥 지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또 일종의 피로감 같은 것도 좀 있고. 자 그럼 이걸 이제 일목요연하게 좀 지혜롭게 정리해서 가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제 진실을 밝힐 것이냐라는 부분에 조언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걸 신속하고 공정하게 빠르게 밝히려면 결국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특검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권 차원에서 이거를 좀 가르마를 타서 네.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든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하게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초창기에 이거를 그냥 단칼 자르듯이 신속하게 해야 피로감 없이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이 많이 투입되겠죠. 초창기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혹시 이 얘기 들었습니까? 모든 사건의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김건희다. 근데 이 건도 그렇지만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지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판을 지금 어느 정도 자기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자, 그런 걸 보면 김건희 여사가 끝까지 이런 방식으로 맞서면서 본인이 정말로 버텨볼 것이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무너진다는 게 자백을 한다. 뭐 자백이 되든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버티고 있고 일제 뭐 대국민 사과를 한다거나 예. 본인이 잘못했다거나 이런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김건희 여사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라고 제로다. 생각합니다. 끝까지 감옥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은 자기는 안 했다라고 버티고 싸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잘 해야 되고 뭐 자백은 이 사람 절대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철저한 수사력으로 조기에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검찰 특수부 조직이 한 200명 정도 됩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한 2,200명 중에서 한 200명 정도가 그런 아니요, 멤버입니까? 200명까지도 안 될 거고 예. 한 100명 정도? 그것도 이제 중앙지검 포함해서 전국의 특수부 예. 인력을 다 합치면 한 100명 정도 될 겁니다. 1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실제 이제 검찰 조직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도 계획안이 나와서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데서는 지금 동의는 좀 하십니까? 그렇죠. 검찰의 폐악질이라든가 예. 지금까지 잘못돼 왔던 그런 행태를 전 국민이 알아왔고 네. 이걸 계속 놔둘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잖아요, 국민들의.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가진 이 권한은 어떤 형태로건 간에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네. 봅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수사에 대한 기대도 난망하고 검찰권을 어떤 식으로든 좀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나 버리니까 우리는 좀 감각적으로 이 사건의 중요성을 좀 잊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사건 하나를 이렇게 이제 접할 때 김건희는 반성도 안 하고 그리고 사과도 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버틸 것이고 수사는 진행이 되지 않는 이제 이런 데서 결국에 우리는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보복이라는 수단을 써서라도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라고 하면 또 국민 통합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예. 누가 이것을 이제 좀 빗장을 열고 들어가서 해결을 할 것이냐. 보복이 아닙니다. 예. 사실은. 예, 뭐 이재명 대표도 뭐 정치적인 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드러난 범죄 정황을 그냥 다 묻어주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범죄는 범죄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게 다만 정치적인 보복으로 비춰지는 것 같고는 이거 완전 다른 문제인 네. 거죠. 예를 들면 보복은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뭐 이번에 뭐 대선에서 누군가 상대방을 만났다고 쳐요. 상대 후보. 상대 후보가 나왔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그 후보를 이제 갑자기 검찰이 막 탈탈 털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게 보복이죠. 네. 이런 게 보복이고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연관되어 있는 범죄의 정황들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냥 제도적 여건을 보장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복이 되겠습니까? 이건 보복이 아니에요.